한글을 금지했습니다. 도쿄의 한 입시학원, 3년간 꼴찌던 학생들이 갑자기 상위권으로 치고 올라왔습니다. 비밀은 강사들이 몰래 쓰던 한글 메모법이었습니다. 학생이 올린 노트 사진 한 장이 인터넷을 타자 학부모들이 폭발했고 학원은 즉각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성적이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인정하기 싫었던 진실, 한글의 압도적인 효율성이 숫자로 증명됐습니다. 자존심과 현실 사이에서 학원이 내린 최종 결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6주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서부 스기나미구에 위치한 중견 입시학원 마루노키 교육센터에서 12년째 교육운영팀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학원은 1998년 설립 이후 연간 약 280명의 학생들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지역 중견 규모 교육기관으로 매년 지역 국립대와 중상위 사립대 진학에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해온 곳입니다. 매달 셋째 주 금요일 오후 4시 저희는 정기 성적 분석 회의를 진행합니다. 학원 전체 9개 반의 모의고사 결과를 종합하고 각 반별 추이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지난 5년간 이 회의는 거의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흘러갔습니다. 상위 2개 반은 늘 1, 2위를 다투고 중위권 4개 반은 순위가 조금씩 바뀌며 하위 3개 반은 고정적으로 7위에서 9위를 맴돌았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이런 안정적인 흐름이 오히려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단기간에 극적으로 변하지 않고 강사진도 매년 비슷한 커리큘럼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 4월 모의고사 결과에서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8위와 9위를 오가던 어반이 6위로 상승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한 단계 상승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고 평균 점수도 5점 정도 오른 수준이었습니다. 학원장도 잘하고 있다는 정도의 언급만 했습니다. 하지만 5월 모의고사에서 어반은 5위로 또 한 단계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평균 점수가 7점 더 상승했습니다. 6월에는 4위, 7월에는 3위까지 올랐습니다. 4개월 연속 상승세였습니다. 누적 점수 상승폭은 약 22점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상승의 양상이었습니다. 기존 상위권 학생 1-2명이 크게 올라서 평균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 전체의 중하위권 학생들, 특히 50점대에서 60점대를 오가던 학생 12명의 점수가 고르게 상승한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65점에서 72점 사이에 분포했습니다. 7월 회의에서 학원장이 직접 질문했습니다. 어반에 새로 들어온 우수 학생이 있는가? 담당 강사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재를 바꿨는가? 역시 아니라고 했습니다. 보충 수업을 추가했는가?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학원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담당 강사 2명은 특별한 것은 없다고 답했지만 한 가지만 언급했습니다. 학생들이 최근 몇 달간 필기를 매우 열심히 하고 복습 노트를 꼼꼼하게 작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필기를 열심히 한다는 것만으로 이렇게 고른 성적 상승이 가능한가? 저는 어반의 지난 6개월 데이터를 다시 꺼내 분석했습니다. 출석률은 평균 94%로 이전과 동일했습니다. 숙제 제출률도 87%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서술형 문제 정답률이 올해 초 38%에서 현재 61%로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서술형 문제는 단순히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논리적으로 서술해야 하는 유형입니다. 이 부분에서의 향상은 학생들의 사고 정리 능력이 개선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학원장에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학원장은 비공식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어반의 수업 기록, 강사 메모, 학생 상담 기록을 검토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조사 과정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발견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학원은 2년 전부터 강사들의 업무 효율화를 위해 클라우드 기반 문서 공유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강사들은 이 시스템의 수업 자료, 성적표, 회의록 등을 저장하고 동료들과 공유합니다. 저는 학원장의 지시로 어반 담당 강사 2명의 클라우드 폴더에 접근하여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강사인 다나카 씨는 37세 남성으로 수학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폴더에는 약 240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예상 가능한 자료들이었습니다. 시험 문제 PDF, 학생 성적 엑셀 파일, 교재 스캔본, 학부모 상담 메모 등이 날짜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강사인 와타나베 씨는 29세 여성으로 국어와 영어를 담당했습니다. 그녀의 폴더를 열었을 때 파일 리스트 중간쯤에서 눈에 띄는 문서가 있었습니다. 파일명은 개념정리 단축법 메모였고 최종 수정일은 2주 전이었습니다. 파일 크기는 8.7MB로 단순한 텍스트 문서치고는 상당히 큰 편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가 화면에 나타났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문서는 일본어가 아니라 한글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일본어와 한글이 혼용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분 개념 정리라는 제목 아래에 한글로 바뀜, 속도, 한순간이라는 세 단어가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일본어로 변화율, 순간 변화량 같은 전문 용어가 괄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는 복잡한 수학 공식이 한글 블록 단위로 분해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어로 쓰면 세 줄이 필요한 공식을 한글 핵심 단어 5개와 화살표로 단순화한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국어 지문 분석이었습니다. 나스메 소세키의 소설 일부를 분석한 내용인데 복잡한 문장 구조를 한글로 주어, 목적어, 서술어, 식으로 블록화하여 배치한 도표였습니다. 네 번째 페이지부터는 더욱 체계적이었습니다. 영어 문법 개념을 한글로 정리한 표, 역사 사건의 인과관계를 한글 키워드로 도식화한 차트, 심지어 화학 반응식을 한글로 단계별로 분해한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60페이지 분량의 방대한 학습 노트였습니다. 저는 즉시 다나카 강사의 폴더로 돌아가 비슷한 파일을 찾았습니다. 있었습니다. 수학풀이 흐름 정리라는 파일이었고 역시 한글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와타나베 씨의 파일보다는 덜 체계적이었습니다. 한글 단어가 몇 개 메모된 정도였습니다. 저는 파일 속성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와타나베 씨의 파일은 7개월 전인 지난해 12월에 처음 생성되었고 그 후 23번 수정되었습니다. 수정 이력을 추적하니 다나카 강사도 이 파일에 접근하여 일부 내용을 추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즉, 두 강사가 공동으로 이 문서를 발전시켜온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댓글 기능이었습니다. 문서 곳곳에 두 강사가 주고받은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방식으로 설명하니 학생들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미분 파트에 이 도표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글 블록 크기를 좀 더 키우는 게 어떨까요?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학원 내 다른 강사들의 폴더도 확인했습니다. 총 18명의 강사 중 3명이 유사한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30대 이하의 젊은 강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체계적이고 방대한 것은 와타나베 씨의 문서였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학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학원장은 문서를 직접 확인한 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없이 화면을 응시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해당 강사들을 내일 오후에 호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학원장실에서 면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기록 담당으로 배석했습니다. 학원장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와타나베 강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수업 준비를 위해 정리한 메모라고 했습니다. 학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왜 한글을 사용했습니까? 와타나베 강사는 한국어를 취미로 공부해서 한글을 알고 있었고 복잡한 개념을 빠르게 메모하는데 한글이 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어 한자는 획이 많아 시간이 걸리는데 한글은 간단한 조합이라 빠르다는 것입니다. 학원장의 표정이 더 굳어졌습니다. 그가 핵심을 찔렀습니다. 학생들도 이 방법을 알고 있습니까? 와타나베 강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제한 것은 아니고 관심 있는 학생들만 자발적으로 시도해봤다고 덧붙였습니다. 학원장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면담은 20분 만에 짧게 끝났습니다.
강사들이 나간 후 학원장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학원장과의 면담 이후 와타나베 강사는 자신의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한 것은 작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 어반 학생 중 사토라는 17세 남학생이 수업 내용을 이해하면서도 노트 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사토는 와타나베 강사의 설명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필기할 때는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수업 후 사토를 불러 이유를 물었습니다. 사토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생각은 떠오르는데 그것을 일본어 문장으로 옮기려고 하면 어떤 한자를 써야 할지, 어떤 순서로 써야 할지 고민하다가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다음 설명을 놓친다고 했습니다. 와타나베 강사는 그날 밤 이 문제를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녀는 대학 시절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선택했고 졸업 후에도 취미로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글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24개의 자모 조합으로 모든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체계입니다. 일본어 한자처럼 수천 개의 글자를 외울 필요가 없고 복잡한 획을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쓰는 속도가 빠른 것은 당연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한글은 음절 단위로 블록화되어 있어서 단어를 시각적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바뀜이라는 단어는 두 음절이지만 변화율이라는 한자어보다 즉각적으로 의미가 전달됩니다. 다음 주 와타나베 강사는 사토를 다시 불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글로 핵심 단어만 빠르게 적고 나중에 집에서 그것을 보며 일본어 문장으로 정리해보는 것은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사토는 의아해했지만 일주일만 시도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사토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필기 속도가 확실히 빨라졌고 수업 내용을 놓치는 일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사토의 노트를 확인해 보니 수업 중에는 한글로 핵심 단어와 화살표만 빠르게 적고 집에서 그것을 일본어로 다시 정리한 흔적이 보였습니다. 이 소식이 조용히 퍼졌습니다. 사토와 친한 학생 3명이 와타나베 강사에게 같은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와타나베 강사는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이것은 사고 정리 도구일 뿐이고 최종 제출물과 시험 답안은 반드시 일본어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글은 스케치 단계에서만 사용하고 완성본은 일본어여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올해 1월쯤 수학 담당 다나카 강사와 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나카 강사도 관심을 보였고 수학 공식 정리에 이 방법을 적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나름의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미분 개념을 학생들에게 설명할 때 칠판에는 정식 일본어 용어를 쓰지만 학생들에게는 한글로 바뀜 속도 한순간이라는 세 단어를 먼저 메모하게 했습니다. 그 후 이 세 단어를 일본어 문장으로 확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효과는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어반에서 이 방법을 시도한 학생은 처음 7명이었는데 2월에는 10명, 3월에는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의 서술형 문제 정답률이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특히 문제를 이해했지만 표현하지 못해 백지로 제출하던 학생들이 줄어들었습니다. 한 학생은 와타나베 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머릿속에 답이 있는데 그걸 글로 못 써서 답답했는데 이제는 한글로 먼저 흐름을 잡으니까 일본어로 쓰는 것도 쉬워졌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시험 시간에 당황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를 보고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10분을 허비했는데 이제는 한글로 1분 만에 구조를 잡고 나머지 시간에 일본어로 작성한다는 것입니다. 와타나베 강사는 이 모든 것을 학원장에게 설명했습니다. 학원장은 질문했습니다. 왜 미리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와타나베 강사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만 시도하는 실험이었고 효과를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외국 문자를 사용한다는 것이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진행했고 효과가 확실해지면 보고하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나카 강사도 덧붙였습니다. 학생들은 한글 자체를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생각을 빠르게 정리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제출물은 모두 일본어로 정확하게 작성되었고
오히려 일본어 문장의 질이 이전보다 향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원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두 강사는 복잡한 고민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4장 5월 중순의 일이었습니다. 어반 학생 사토는 국어 모의고사에서 처음으로 75점을 넘겼고 기분이 좋아서 친구들과 공부법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한 명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필기하냐고. 사토는 와타나베 선생님이 알려준 방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한글로 핵심만 먼저 적고 나중에 일본어로 정리한다고 말했습니다. 친구가 신기해하며 한번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토는 자신의 노트 한 페이지를 펼쳐 보여줬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현대문학 작품 분석이 적혀 있었는데 상단에는 한글로 인물, 갈등, 전개, 결말이라는 단어들이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었고 하단에는 그것을 일본어 문장으로 풀어 쓴 내용이 있었습니다. 친구가 스마트폰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이거 사진 찍어도 되냐고. 사토는 별 생각 없이 좋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사진을 찍더니 자기 동생에게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생도 입시 준비 중인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사토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3일 후 학원 복도에서 다른 반 학생이 사토를 불렀습니다. 그 학생은 사토가 잘 모르는 2학년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물었습니다. 혹시 인터넷에 올라온 그 노트가 당신 거냐고. 사토는 무슨 말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 학생이 스마트폰을 꺼내 한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여줬습니다. 사토의 노트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게시글 제목은 일본 입시학원에서 한글 사용하는 공부법이었고 조회수는 이미 1만 2천을 넘어 있었습니다. 댓글은 150개가 넘었습니다. 사토는 당황했습니다. 자기 친구가 올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친구의 동생이나 그 동생의 친구가 올린 것 같았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니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이거 진짜 효율적일 것 같은데 나도 써봐야겠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왜 일본 학원에서 한글을 쓰냐, 이게 규정상 괜찮은 건가, 불공정한 거 아니냐는 비판적인 댓글도 많았습니다. 일부 댓글은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일본 교육을 무시하는 행위다. 학원 이름을 밝혀라.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상황이 더 커졌습니다. 그 게시글이 다른 입시 커뮤니티 두 곳에도 퍼졌고 일부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조회수는 4만 5천을 넘어섰습니다. 한 학부모 커뮤니티에서는 이것이 형평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한글을 아는 학생과 모르는 학생 사이에 불공정이 생긴다는 주장이었습니다. 5월 마지막 주 마루노키 교육센터 사무실로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과 다른 학원 관계자들의 항해 전화였습니다. 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문의글이 올라왔습니다. 귀 학원이 외국 문자 사용을 공식적으로 허용하는지, 이것이 교육 방침인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일부는 더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일본 학생이 일본어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한글을 섞어 쓰느냐는 항의였습니다. 사토는 와타나베 선생님께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친구에게 노트를 보여준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와타나베 선생님은 괜찮다고 하셨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선생님도 학원으로부터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6월 첫째 주 학원 본사에서 긴급 대책 회의가 열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가 화제였습니다. 일부는 좋은 방법인데 왜 문제 삼느냐고 했고 다른 일부는 규정 위반이니 금지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복도에서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학원 인터넷에 난리 났대. 한글 쓰는 거 이제 못 쓰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지 같은 대화였습니다. 사토는 제가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다는 죄책감에 며칠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자신이 노트를 보여주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6월 첫째 주부터 마루노키 교육센터 본사 기획실은 위기관리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학원 대표 전화로 하루 평균 15건에서 20건의 항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부분은 학부모들이었지만 일부는 경쟁 학원 관계자나 교육 관련 단체에서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전화 내용은 대체로 비슷했습니다. 외국 문자 사용이 학원의 공식 방침인지, 입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 다른 학생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보장하는지 등을 따졌습니다. 특히 보수 성향의 학부모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일본 학생이 일본어로 공부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외국 문자를 섞어 쓰느냐고 항의했습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이것이 일본 교육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학원 등록을 취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6월 5일 본사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회에는 학원장, 이사 4명, 법무팀, 그리고 기획실이 참석했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진행되었습니다. 교육이사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방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업안의 성적 상승은 명백한 사실이고 이것이 교육 효과를 입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영이사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지금은 교육 효과의 문제가 아니라 여론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원의 평판이 손상되면 신규 등록이 줄어들 것이고 그것은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이미 이건의 등록 취소가 발생했고 6월 신규 상담 건수가 전년 대비 30% 감소한 상태였습니다. 법무팀은 법적 검토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일본 교육법상 학원이 어떤 교육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없지만 학부모들이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지역교육청의 행정조사가 들어올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학원업 신고와 관련하여 교육 내용의 적정성이 문제될 경우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사회는 최종적으로 여론 진화를 우선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획실은 공식 입장문 작성을 지시받았습니다. 문구는 신중하게 작성해야 했습니다. 너무 강경하면 내부 강사들의 반발을 살 수 있고 너무 약하면 여론이 진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입장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 학원은 일본 교육 체계를 존중하며 모든 수업과 평가는 일본어를 기본으로 진행합니다. 일부 강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방법이 외부에 알려져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학원 내 모든 교육 활동에서 외국 문자 사용을 제한하며 학생들이 올바른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입장문은 6월 8일 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었고 전체 학부모에게 문자로 발송되었습니다. 와타나베 강사와 다나카 강사에게는 구두로 경고가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수업에서 외국 문자를 사용하지 말고 학생들에게도 일본어만 사용하도록 지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항해 전화는 며칠 만에 줄어들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의 논쟁도 수그러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학원이 빠르게 대응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학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올바른 결정이라는 댓글이 몇 개 달렸습니다. 하지만 2주 후 예상하지 못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업안의 6월 말 모의고사 결과가 나왔는데 평균 점수가 이전보다 6.8점 하락한 것입니다. 4개월간 상승하던 추세가 한 번의 시험에서 꺾인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서술형 문제 백지 제출률이었습니다. 이전에 4%였던 것이 9%로 증가했습니다. 학생들이 다시 문제를 표현하지 못하고 포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사회는 당황했지만 이미 공식 입장을 발표한 상황에서 쉽게 철회할 수도 없었습니다. 철회하면 일관성 없는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고 이미 진정된 여론이 다시 불거질 수도 있었습니다. 6월 하순 마루노키 교육센터 데이터 분석팀은 학원장으로부터 긴급 분석 지시를 받았습니다. 외국 문자 사용 제한 이후 학생들의 학습 지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객관적 데이터로 입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분석팀은 제한 조치 이전 4주와 이후 4주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로 필기 완료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강사가 칠판에 판서한 내용을 학생들이 노트에 옮기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입니다. 업안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한글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학생 5명은 평균 필기 시간이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한 이전 13분, 제한 이후 13.2분으로 오차 범위 내였습니다.
하지만 한글 방법을 사용하던 학생 10명은 평균 10.5분에서 14.8분으로 증가했습니다. 약 41%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4.3분의 차이는 50분 수업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두 번째로 서술형 문제 답안 작성률을 분석했습니다. 모의고사에서 서술형 문제를 아예 쓰지 않고 백지로 제출하는 비율입니다. 제한 이전 어반의 백지 제출률은 4.2%였습니다. 총 28명 중 평균 1.2명이 백지로 제출한 것입니다. 제한 이후 9.1%로 증가했습니다. 평균 2.5명이 백지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한글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비반은 5.8%에서 5.6%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 국어 과목의 논리 전개 점수를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서술하는지 평가하는 지표로 채점 기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측정됩니다. 어반의 평균 점수는 제한 이전 68.4점에서 제한 이후 62.1점으로 하락했습니다. 6.3점 하락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였습니다. 네 번째로 학생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어반 학생 28명 전원을 대상으로 학습 스트레스 수준, 수업 이해도, 필기 만족도를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학습 스트레스는 제한 이전 5.2점에서 제한 이후 7.3점으로 증가했습니다. 필기 만족도는 7.1점에서 4.6점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한글 방법을 사용하던 학생 15명의 스트레스 점수는 평균 8.1점으로 매우 높았습니다. 일부 학생은 설문 여백에 자유 의견을 적었습니다. 생각을 글로 옮기는 게 너무 느려져서 답답하다, 예전 방법이 그리웠다, 시험 시간이 부족할까봐 불안하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은 이 모든 내용을 38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로 정리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래프, 표, 통계 검정 결과가 포함되었습니다. 모든 수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고 제한 조치가 학습 효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6월 28일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내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에는 이사진 교육팀장, 강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경영이사가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이해하지만 이것이 일시적인 적응 기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면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교육팀장은 반박했습니다. 4주는 적응 기간으로 보기에 너무 긴 시간이고 데이터 추세를 보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제한 1주차보다 4주차의 지표가 더 나빴습니다. 와타나베 강사가 발언을 요청했습니다. 학원장이 허락했습니다. 와타나베 강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문자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 도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한글 자체를 사랑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종 제출물은 모두 일본어로 작성되었고 오히려 한글로 사고를 정리한 후 일본어 문장의 완성도가 높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사진의 표정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학원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외부 여론과 내부 교육성과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7월 첫째 주 마루노키 교육센터 학생 상담실에서는 어반 학생들과 개별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학원 측은 제한 조치 이후 학생들의 실제 반응을 파악하고 싶어 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한 학생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전히 한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업 중에는 작은 메모지에 한글로 빠르게 적고 그 메모지는 쉬는 시간에 바로 휴지통에 버린다고 했습니다. 노트에는 일본어로만 정리하기 때문에 강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학생은 스마트폰 메모 앱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수업 중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복도에 나가 한글로 메모하고 집에서 그것을 보며 일본어 노트를 작성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연습장의 뒷면을 활용한다고 했습니다. 앞면은 일본어로 정식 필기를 하지만 뒷면에는 한글로 사고 흐름을 메모해 둔다는 것입니다. 강사들은 노트 검사를 할 때 앞면만 확인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상담한 15명 중 9명이 여전히 어떤 형태로든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느린 게 너무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생각은 빠르게 떠오르는데 손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해질까봐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한글 사용을 완전히 중단한 학생 6명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 3명은 필기 자체를 거의 하지 않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한 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혼란스러워서 아예 듣기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교재를 보며 공부하면 되지 않느냐고 묻자 그 학생은 수업 시간에 이해한 것과 나중에 교재로 보는 것은 다르다고 답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머릿속에 남아야 나중에 복습할 때 기억이 연결되는데 필기를 안 하면 그 연결고리가 끊긴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여학생의 답변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머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손이 느린 것뿐인데 왜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글로 메모할 때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뒤처지는 것 같아 학원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담사는 이 내용을 학원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학원장은 학생들이 규정을 어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학생들의 불안감이 이렇게 큰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7월 중순 또 다른 문제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반 학생 2명이 학원 등록을 취소하고 다른 학원으로 옮긴 것입니다. 학부모 상담 과정에서 한 학부모는 아이가 학원 가는 것을 힘들어한다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른 학부모는 더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제안하는 학원에 더 이상 다닐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학부모는 새로 옮긴 학원에서는 학생 개인의 공부 방식을 존중해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신규 등록률이었습니다. 7월은 여름방학을 앞두고 신규 학생이 많이 등록하는 시기인데 전년 대비 22% 감소했습니다. 일부는 온라인 논란 때문에 학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고 다른 일부는 제한 조치로 인해 교육 효과가 의심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원 운영진은 점차 딜레마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 여론을 의식해 제한 조치를 유지하면 학생들의 학습 효과가 떨어지고 이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제한을 철회하면 다시 외부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7월 셋째 주 학원 내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강사들의 의견도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강사들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일부 고참 강사들은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학원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7월 셋째 주 금요일 오후 마루노키 교육센터 학원장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전체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이해관계자를 참석시켰습니다. 이사 4명, 교육팀장, 강사 대표 3명, 학부모 대표 2명, 그리고 데이터 분석팀까지 총 15명이 모였습니다. 학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학원의 향후 5년을 좌우할 수 있으며 모든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데이터 분석팀이 먼저 보고했습니다. 제한 조치 이후 6주간의 데이터를 제시하며 학습 효과 감소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학생 이탈 건수, 신규 등록 감소율, 학생 만족도 하락 지표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학부모 대표 중 1명이 발언했습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다른 일부는 아이의 학습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자녀가 어반에 다니는 학부모들은 대부분 후자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영이사가 제안했습니다. 명시적으로 허용하지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도 않는 중간 지점은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즉 공식적으로는 일본어 사용 원칙을 유지하되 학생 개인의 사고 정리 과정에는 개입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교육팀장이 이 제안을 구체화했습니다. 수업 자료와 제출 과제는 반드시 일본어로 작성하게 하되 학생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나 초안에 대해서는 강사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와타나베 강사가 덧붙였습니다.
이 방식이라면 최종 산출물의 품질은 보장되면서도 학생들에게 사고 정리의 자유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부모 대표도 동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일본어를 잘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사고 과정까지 통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방침이 합의되었습니다. 첫째, 모든 공식 수업 자료와 평가는 일본어로 진행합니다. 둘째, 학생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메모나 초안의 형식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셋째, 최종 제출물과 시험 답안은 반드시 일본어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넷째, 강사는 학생의 개인 메모에 대해 평가하거나 지적하지 않으며 최종 산출물의 품질만 확인합니다. 이 방침은 7월 25일부터 조용히 시행되었습니다. 학부모에게는 별도 공지를 하지 않았고 강사들에게만 내부 지침으로 전달되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담임 강사가 개별적으로 전달했습니다. 공식 자료는 일본어로 작성해야 하지만 개인 공부 과정에서의 방법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주 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반의 8월 모의고사 평균 점수는 4.3점 상승했습니다. 서술형 백지 제출률도 5.1%로 감소했습니다. 3주 후에는 학생 이탈이 멈췄고 오히려 타 학원에서 전학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다른 반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와타나베 강사에게 한글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요청했습니다. 심지어 영어 단어를 활용한 메모법, 자신만의 기호 체계를 만드는 학생들도 나타났습니다. 사고 정리 도구의 다양성이 확대된 것입니다. 9월 초 학원장은 이 사건을 정리한 내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말미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형식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 목적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자 체계는 정체성의 상징이 아니라 사고를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학원은 학생에게 최적의 도구를 선택할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일본 교육업계에 조용히 알려졌습니다. 일부 학원은 마루노키의 사례를 참고하여 유사한 방침을 도입했습니다. 한 교육 잡지는 사고 도구의 다양성과 학습 효율이라는 제목으로 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10월쯤 와타나베 강사는 동료 강사들과 이 경험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학생 한 명을 돕기 위한 방법이었는데 이것이 교육의 본질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학원은 이 사건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때로는 원칙보다 실질이 중요하고 명시적 허용보다 묵시적 자유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